안녕하세요. 서울 부민병원 로봇수술센터의 궁윤배 센터장입니다. 오늘의 로봇수술 TMI는 마코로봇으로 무지혈대 수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혈대 수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공관절 수술에서의 무수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혈이 많았거나 환자 상태가 조금 불안정했을 때 수혈은 꼭 필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그런데 수혈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인공관절 수술이 수혈을 한 경우보다 수술 후에 세균 감염률이 적다는 보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혈액형의 불일치나 또는 알러지 반응, 예전에 에이즈가 한참 유행했을 때 감염의 어떤 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헌혈의 대상이 10% 이상 줄었다는 뉴스 보고도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혈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들 중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출혈량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봇 수술의 장점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수혈률을 파악한 걸로는 62%에서 수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외국의 8%나 40%에 비해서는 훨씬 많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심평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혈 적정성 평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수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마코 로봇 수술을 시작한 지가 이제 2, 3개월 후면 이제 만 4년이 됩니다. 이 4년 동안에 수혈률이 1%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마코 로봇을 이용해서 지혈대를 감지 않고도 수혈을 안 할 수 있는 무지혈대 무수혈 수술에 대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지혈대를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레지던트들이 작성하는 수술 기록지인데요. 거길 보면 꼭 두째 줄이나 셋째 줄에 나오는 단어가 뉴마틱 토니켓, 지혈대를 허벅지에 감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되지 않도록 커프를 허벅지에 감고 압력을 가해서 조여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이 지혈대를 사용하는 그 목적은 수술 중에 피가 안 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야가 더 깨끗해질 거고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공관절을 최종적으로 장착을 할 때 세멘트 작업이 간편해질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지혈대를 사용하는 것이 단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커프에 압력을 조여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자동 혈압계로 쟀을 때 압력에 조인 후에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에 와닿는 느낌이 있죠. 그것을 약 20분에서 30분을 조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무릎 수술을 할 때 정상 혈압의 2배 내지 3배가 되는 압력으로 허벅지를 우리가 조이게 됩니다. 수술이 짧아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조인다고 했을 때 마취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마취가 풀린 다음에는 불편함,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혈대를 사용했을 때 가장 불리한 부분들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도 배설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다리가 저리거나 커프 감은 자리가 아프거나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가 갑자기 통했다 또 갑자기 멈췄다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혈전이나 색전증의 위험성이 실제적으로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대퇴사두근의 허벅지 근육이 수술 후에 상당 기간 약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때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발표를 보면 2010년도에 인공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조사를 했을 때 95% 거의 대부분이 지혈대를 사용했었죠. 근데 2019년도에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8%에서만 지혈대를 사용한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 무지혈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외국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학회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대 없이 수술이 과연 가능할까?
지혈대를 사용함으로써 골 시멘트 작업이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혈대를 사용한 인공관절 수술과 사용하지 않은 인공관절 수술을 비교했을 때 세멘트의 완성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혈대를 감지 않으면 수술 중에 피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혈대를 감고 수술한 경우에도 피부 봉합 후에 지혈대를 풀고 나면 출혈은 시작됩니다. 총 출혈량을 측정해 봤을 때는 지혈대를 감는 수술이나 감지 않는 수술이 동일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은 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혈대 수술을 시행했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고 따졌을 때는 빠른 수술 후 회복과 수술 후 통증의 감소입니다. 이것이 제가 무지혈대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혈대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피부의 괴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환자분의 빠른 회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니더라도 무지혈대 인공관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코 로봇으로 수술을 했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시행이 가능하겠죠. 마코 로봇으로 수술할 때는 뼈를 다듬어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서 나는 골 출혈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매뉴얼 인공관절 수술에서는요, 정갱이뼈, 넓적다리뼈의 절삭,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뼈의 각을 정리해주는 세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첫 번째 뼈의 절삭 과정을 시작한 후에 두 번째 뼈의 절삭을 진행하는 그 사이에 정확한 수술의 관절 간격과 축을 찾기 위해서 측정 시간이 필요하고 커팅 가이드를 장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뼈를 다듬어낸 부위에서는 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삭을 시작했을 때는 이 두 군데에서 피가 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무턱대고 빨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마코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축의 문제 또 관절 간격의 문제를 미리 다 조정한 후에 한 번에 연이어서 뼈를 절삭해내고, 절삭하기 위해서 가이드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뼈를 절삭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과 끝점을 따졌을 때는 마코 로봇 수술이 훨씬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무지혈대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코 로봇으로 무지혈대 수술을 국내에서 이제 정규적으로는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2000년 3월부터 시작해서 187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한 명의 환자분만 수술 후 한 3일째 때 빈혈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수혈을 했었고, 나머지 99.5%에서는 무수혈로 성공적으로 완성됐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빈혈과 심장 질환이 없는 78세 미만, 그러니까 너무 고령이면 좀 어렵고요. 한쪽 무릎 수술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이 있는 분, 당뇨나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무지혈대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수술 대상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코 로봇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실현 가능한 무수혈 수술과 무지혈대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통증을 적게 느끼고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술 후 1년 후, 2년 후의 결과는 지혈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 수술 직후의 재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무지혈대 수술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TMI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무지혈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술 로봇은 집도의가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뿐이고, 집도의가 전체 수술 과정을 감독하고 지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